몇 년이나 연구하셨어요? 저는 2013년도 7월 1일 날 분야가 어디예요? 저는 원래 핵물리 이론을 전공했고요. 기초과학연구원에 올 때는 중이용 가속기의 입자 가속기 제어 시스템 담당 업무로 들어와서 연구원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예, 맞습니다. 내부 비리 뭐 이런 거 하다가 잘렸다. 예, 맞습니다. 재판에는 졌다. 예, 그러니까 대형 로펌하고 싸우면 사실 개인이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나중에 우리 한번 따로 한번 챙겨보십시오. 한번 챙겨보고 여기 이해관계가 비슷한 사람이 꽤 많이 왔나 봐요. 별로 남의 일에 관심 없는 게 보통인데. 그래서 저희가 따로 한번 챙겨볼게요. 좋은 지적 잘 들었고요. 또 다른 분? 네, 과학기술 가능하면 정책과 좀 요약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예상했던 저희가 시간은 지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해서 아까 저기 너무 적극적으로 손 드셔서 어디에서 오신 누구신지 밝혀주시고 좀 간략하게 말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늘 과거, 현재, 미래 이재명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둥곡동 대전 유성구 둥곡동에 살고 있는 강선미입니다. 저는 과학기술 얘기는 아니고요. 먹사니즘 문제입니다. 저희 대전에 그 예술 국악인 하시는 젊은 청년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국악 하시는 그 젊은 청년들은 거의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대학에 전공을 하고 나서 갈 곳이 전혀 없어요. 근데 뭐 무슨 국악단이나 이런 데도 들어가는 것도 좁고, 그리고 여기 대전이나 시나 군이나 도나 그런데 연정국악원, 여긴 대전에 연정국악원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제일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많은 국악 청년들이. 그런데 거기가 벌써 10년이 됐어요. 신입사원을 안 뽑은 지. 그리고 만약에 직원을 뽑는다, 단원을 뽑는다 하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퇴직을 할 때 거의 1명이나 3명 많아야, 그것도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야만이 그렇게 뽑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 대전에서 연정국악원이 약간씩 너무 딴 데로 가시는 것 같아요. 네, 있다는 거는 대전에 졸업한 학생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좋은 학교 나온 애들을 뽑고, 그리고 또 내정자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한두 명 뽑는데도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합니다. 근데 거의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이 꼭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 국악하는 청년들한테도 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국악 예술인들이 취업할 데가 없는데 그 조그마한 곳도 딴 데서 막 뽑아버리더라. 네, 거듭 부탁 말씀드리면 2부에서 다양한 이야기 주실 수 있잖아요. 지금은 과학기술 정책에 좀 국한해서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손 드신 안경 쓰신 여성 선생님께 마이크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에 있는 박수경입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대전 방문해 주셔서 과학기술에 대한 격려를 해주신 감사드리고요. 앞에 김 교수님 그리고 연구원분 또 벤처 하시는 분 하시는 말씀 다 들어보면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R&D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은 매우 반길 일이지만 사실 우리나라 전체 R&D 예산도 글로벌 강국의 빅테크 기업의 예산 투자액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예산 확대에 더해서 뭔가를 또 고민해야 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혁신 자원들, 그게 R&D 예산이면 예산, 인력이면 인력이 정말 2배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지금 부처가 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는 모든 정부를 이어서 계속 제안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부처 차원의 최적화는 거의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됐건 컨트롤 타워가 뭔가 부처 사이의 자원이 잘 연계되고 시너지 낼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로 좀 기획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이제 연구 환경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보면 초반에 말씀하셨던 일극 체제가 아닌 어떻게 지역 전체가 잘 사는 것과 맞닿아 있는데요. 지역 그러니까 뭐 과기 특성화 대학도 연구 환경이 되게 좋긴 하지만 이제 지역 거국 대학으로 가면은 이제 학생 인력은 점점 줄어들고 연구비도 많이 없어지고 하다 보면 거기에 있는 또 우리 우수한 인력들이 미래 연구 자원들이 계속 연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연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학생이 예를 들어서 10명 정도 있어서 생산해낼 수 있는 연구의 성과물이 학생이 5명이 되더라도 그 연구와 분석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학교에 있든지 지역별로 있게 되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이 물론 카이스트도 잘하고 있지만 울산에 있는 유니스트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임 교원이 오더라도 훨씬 더 좋은 연구 생산성을 내는데 그것이 좀 지역으로 좀 확산이 된다고 한다면 좀 거국 대학들이 이제 가끔 이제 지역 대학 살리기에도 활용될 수 있다면 거기에 있는 또 연구 인력들이 좀 더 많은 생산성을 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예산과 이런 면에서 좀 부처를 넘나드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있으면 추진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견 주셨고요. 그 마이크를 뒤에 계신 선생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대전 대덕 테크노밸리에서 직원 한 30명의 연구개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정태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전에서 1993년 청년 창업해가지고 자동차 수리를 하는 소상공인들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모아서 분석하고 연구소를 이제 찾아다니면서 연구원님들의 도움으로 원인과 해법을 찾는 일을 30년 넘게 해오고 있습니다. 10만 그 자동차 정비 소상공인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경영적 관점과 기술적 관점 두 가지 건해드리겠습니다. 경영적 관점에서는 최저임금은 체력이 낮은 노동자 일자리를 없앱니다. 체력이 낮은 노동자는 설 자리를 넣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주 40시간은 지식이 좀 낮은 사무 노동자 일자리를 없애고 있습니다. 이게 한계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미세먼지, 그 다음에 자동차 화재,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한 가지 원인에서 출발합니다. 자동차의 고장은 제조사, 운전자, 정비사, 국가 정책 등 누군가의 실수에서 시작됩니다. 실수를 모두가 숨기기에만 급급하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나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이 문제를 알리려고 관계기관에 민원을 다수 접수하였으나 초기에는 사업 기한자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문제 발생 이후에는 이해 관계자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한 국가의 민원 감시 시스템 체계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부 정책 사업인 대기 오염 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 대기 오염 방지 시설 국가 지원 사업과 그린링크 사물 인터넷 국가 90% 지원 사업에 있어서 기술직 이권 카르텔에 대하여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 돈이 들지 않는 맑은 공기를 빨아들여 맑은 공기와 오염물질을 희석시키면 됩니다. 오염물질을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술 카르텔 실무 지침입니다. 이게 지침으로 대기관리 정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전을 서비스 산업 중심 도시로 서비스는 고장을 수리하는 일이고 연구개발은 고장을 개선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산업의 발전은 고장과 불편함이 없는 제품을 만드는 일입니다. 대전의 연구기관 기초학문이 최종 상품들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근원적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정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나중에 출력해가지고 저기 보내주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제안 주셨고요. 과학기술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네, 여러 요건 가지 여기까지 하죠. 우리 이제 하정우 수석이 어쨌든 지금 현장에서 걱정하시는 문제들도 꽤 있는데 그 어젠가 오늘인가 얘기했던 거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 말씀드렸던 대로 현장의 얘기들을 좀 더 수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정리해서 말씀을 한번 좀 드리고 넘어가죠. 네, AI 미래기획 수석 하정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실제로 대통령께서 그 당대표 시절부터 R&D의 현재 체제에 대한 많은 어떤 무지의식을 갖고 계셨고 충청도 타운홀에서 R&D 관련된 경청 행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인공지능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저도 과학자입니다. 인공지능도 과학자고 그래서 학예하던 시절부터 굉장히 많은 불합리함이 있었던 것을 실제로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께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전반적인 체계, 즉 과학의 어떤 R&D의 기획, 예산관리, 평가, 선발 전반에 대해서 손볼 필요가 있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실제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셨고 이런 부분들을 과기정통부와 함께 태스크포스 등을 띄워서 과학자들이 말 그대로 연구와 과학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책들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가장 첫 번째 행사를 대통령께서 직접 와서 경청을 하시는 거고 저도 최소한 3-4번 이상 현장에 와가지고 오늘 같은 말씀을 계속 듣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전문가들이 업에 계신 분들이 주도해서 이 개선 작업을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하게 될 것 같고 머지않은 미래에 그 결과들을 발표를 해서 여러분들께 개선된 대책안을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그 의견 수렴 자리를 마련하게 되면 연구기관 기관장들만 모으면 이런 분들 의견을 못 듣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절대로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역시 거기서도 현장의 연구직들, 그리고 개인 연구자들, 뭐 연구 관련 스타트업 이런 아까 이런 선생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 의견을 좀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저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가 다 사전에 되게 얘기를 했던, 저도 여러 차례 강조했던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연구를 하자. 정부에 보고하기 위한 연구하지 말자. 그리고 행정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게 하지 말자. 그리고 성공률 따지지 말자. 성공률은 기업에서나 따져야지 그걸 국가 연구에서 뭘 성공률을 따집니까? 필요한 걸 연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연구비 액수 총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 국가 재정에 한계가 있으니까 연구 내용을 좀 내실화하자. 뭐 이런 얘기들 계속 하고 있어요. 문제되는 내용들 잘 제시를 좀 해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고되셨다는데 그 연구직에서 연구하다가 연구기관 내의 문제를 지적했다는 이걸 해고를 당한다는 거잖아요. 좀 뭐 과격하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아, 증언한 것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좀 사연을 한번 좀 들어보세요. 사연 들어보고 의견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연구기관 내에 합리적 연구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게 뭔지도 한번 들어보시면 나중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서 좋은 방안들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구 꼭 하실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까부터 계속 손을 드시던데 우리 여성분 말씀을 네, 듣고 이제 종합적인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대통령님 처음 뵙는 게 아닙니다. 두 아, 번째입니다. 그래요? 네. 저는 금융권 콜센터에서 20여년 어디요? 대전에서 일했습니다. 금융권 콜센터입니다. 금융?
예, 국민은행 콜센터 상담사. 아, 콜센터. 예. 그러니까 연구과학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그래, 말씀하세요. AI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 계속 새 정부에서 정책을 내놓고 계시고 하정우 수석님을 제가 이름을 외우고 있는 이유도 AI 때문입니다. AI 때문에 콜센터 상담사들의 일자리를 대거 잃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2023년 저도 해고자 신분이다가 열심히 민주당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도움으로 해고를 면했습니다만 AI 기술 도입이 저희 상담사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전국에 100만에 가까운 콜센터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순위가